네,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오늘도 금과 은이 다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1%대 요 정도 상승은 늘 자주 있는 일이지만 오늘의 상승이 생각보다 좀 특이점이 많아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 금은 1.36% 상승을 하면서 1930불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은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24불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 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은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이 쭉 이어지면서 은은 금과는 다르게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쭉 길게 늘려트려서 보면 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그리는 모습이고 은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상승을 하다가 이제 12월 중순부터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렇게 은이 금에 비해 다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자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도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결론만 말하자면 이전에 이렇게 금과 은이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던 것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연준의 긴축 기조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아직 안 잡혔는데 연준의 긴축이 둔화된다면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은 유지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강한 긴축으로 인해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강하게 알려주면서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능성이 정말 높아졌구나.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금과 은이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였겠죠. 그런데 이제 12월이 되면서부터 어떻냐면 장단기 금리 차라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경제 위기 시그널을 보면 지난 40년 동안 이 정도로 좀 심각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단순히 경기 침체를 넘어서 이건 좀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그런 리스크까지 좀 보여지다 보니까 은은 또 전체 수요의 무려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 때문에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이제 같이 섞이다 보니까 은 같은 경우에는 금보다는 훨씬 좀 부진한 모습이 12월 중순부터 나와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가볍게 이제 지난 금과 은의 흐름이 어땠고 그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상승 흐름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좀 특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중요한 경제지표 중에 하나인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어요. 대표적인 고용지수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이게 이제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올수록 고용시장이 안 좋다는 뜻이니까 고용시장이 안 좋으면 연준의 긴축이 이제 끝나겠구나 라고 이렇게 시장은 기대를 하겠죠. 근데 지난번 이 발표 때 20만 5천 건이었던 것이 이번 달에는 21만 4천 건으로 꽤나 상승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했는데 근데 전문가들의 예측을 완전히 뒤엎고 19만 건이 나왔어요. 예측치보다 낮은 것도 문제인데 지난번보다도 심지어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고용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탄탄하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해 주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시장에 되게 악재예요, 이게. 이게 진짜 악재입니다. 근데도 지금 금과 은은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그냥 이렇게 쭉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은도 마찬가지로 쭉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전에 제가 영상 몇 번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고용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가지표나 아니면 연준의 기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전에는 연준의 긴축 기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오히려 물가보다도 고용지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FOMC 회의 이후부터 이제 시장은 고용지수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게 영향이 되게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세하게 보면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된 게 지금 10시 30분이거든요. 실제로 악재가 맞긴 맞았어요. 그래서 10시 30분쯤으로 가면 자, 여기 이제 10시 15분 때 쭉 올라왔죠. 근데 10시 30분이 딱 되자마자 그냥 여기까지 미친 듯이 하락했었어요. 은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쯤에 머물러 있다가 10시 반이 되자마자 그냥 여기까지 떨어졌었던 거죠. 그리고 10시 45분에도 여기까지 한번 더 찍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근데 이제 11시가 되면서 갑자기 미친 상승을 이어가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쭉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분명히 고용지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긴 있었다. 하지만 고용지표라는 게 이제 시장에 주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 보니 요 정도의 하락에 그쳤고, 오히려 이런 고용지표보다 훨씬 더 시장을 압도하는 좋은 이슈가 지금 시장에는 발생을 했다라고 그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대략 11시 이때부터 또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11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1시에는 일단 그 시카고 연은 총재인 콜린스 총재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보여드리면, 보스턴 연은에 따르면 콜린스 연은 총재는 연설에서 한동안 데이터에 따라 더 느린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고, 더 느린 속도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더 늦추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존의 긴축을 늦추는 그런 스탠스보다 더 늦춘다는 건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호재죠. 여기다 플러스 그 이후에 제약적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아주 제약적인 부분에서 그냥 이제 금리를 동결해야 될 것 같다. 즉 그냥 한마디로 이게 원래 이 중앙은행이라는 곳이 직설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제약적인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한다는 말 자체가 이제 그냥 이제 기준금리 고점 다 왔다 라고 거의 대놓고 얘기한 수준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금리 인상의 속도도 늦추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 고점 다 왔다, 그냥 그거를 거의 실토하는 이야기였고요. 아울러 이런 금리 수준은 현재 지표 기준으로 제약적인 영역에 있고 정점에 가까워졌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 빠른 긴축 속도에서 느린 속도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거 위에서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반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꼭 집어서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현재 지표 기준으로 제약적인 영역에 있고 지금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고점 부근에 있고 정점에 가까워졌을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그냥 고점에 왔으니까 초기에 빠른 긴축 속도에서 느린 속도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거의 끝내겠다. 그냥 그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낙관적으로 본다. 이 말이 사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대충 보면 뭐 그냥 낙관적인 그런 기대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전에 연준은 이런 스탠스가 아니었어요. 경제가 좀 무너지거나 그런 고용시장이 좀 무너지는 걸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에서 지금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런 경기 침체 없이, 심각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본다라는 건, 이제 인플레이션 알아서 잘 잡힐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잡힌 것 같으니까 이전과 같은 그런 긴축 의지는 없어졌다 라는 거죠.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이게 되게 글만 읽으면 되게 미묘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진짜 이렇게까지 갑자기 또 낙관적으로 바뀐다고 싶을 정도로 지금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상승이 일어나죠. 정확히 언제냐면 3시부터. 근데 3시에도 또 이제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 3시 15분에 브레이너드 미국 연준 부의장 연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콜린스 연준 총재는 투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브레이너드는 연준 부의장이잖아요. 일단 위치도 높을 뿐더러 투표권도 당연히 있고, 이분의 연설에는 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라엘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최근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당분간 제약적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봅시다. 보스턴 연은 총재 계속 얘기했던 거, 제약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번에는 이 제약적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죠. 바로 브레이너드도 마찬가지로 마치 그냥 똑같은 연설문을 읽듯이 제약적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인플레이션 높다 2%까지 우리는 하겠다. 근데 이제 여기 뒤에서 우리는 궤도를 머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궤도를 머물 것. 자, 이거 잘 기억하고 다시 보스턴 연운총재로 넘어가면 보스턴 연운총재 그 수준에서 한동안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근데 그 영역이라는 게 지금 현재 지표 기준으로 제약적인 영역에 이미 있고 정점에 가까웠을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금리 고점에 이미 다 왔고, 그리고 이 수준을 한동안 그냥 유지한다. 뭐 한동안은 빼고 어쨌든 그냥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금리 동결을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미국 경제가 대규모 일자리 상실 없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 이 보스턴 연운 총재의 마지막 부분,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낙관적으로 본다. 즉 브레이너드도 정말 완화적인 기조로 아예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딱 정리를 하면 이 두 분 모두 총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금리 고점 다 왔다. 금리 동결 할 거다. 경기 침체 안 만들 거다. 고점 다 왔다. 동결한다. 이거는 뭐 그냥 완전 직설적으로 얘기했고, 경기 침체 안 만들 거다라는 말은 사실 여기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긴축의 의지가 강한데 경기 침체가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경기 침체의 기미가 보이면 우리는 피벗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어떠한 부분을 지금 사실 이 말에서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전의 연준은 이런 말 절대 안 했어요. 이런 비슷한 어구도 정말 조심스럽게 쓰려고 최대한 그냥 그런 것을 웃음기 싹 빼고 무조건 강력한 의지만을 이야기하던 연준이 갑자기 이거는 누가 들어도 너무 완화적인 이야기인데 싶을 정도의 그 완화적인 그런 발언을 연달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금 가격을 보면 10시 반에 한 방, 그리고 3시에 한 방, 그래서 총 2방 이렇게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도 이런 상승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도 마찬가지로 10시 반에 한 방, 그 다음에 3시에 한 방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이죠. 그러나 아직 그 실질적으로 연준이 피벗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이 금과 은이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해도 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긴가민가한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원래 금이 한 1.4% 오르면 은 같은 경우에는 금보다 거의 2배 정도 상승이 더 높아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거의 2.8에서 한 3% 정도의 상승이 나와줘야 일반적인데, 오히려 금이랑 거의 비슷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오히려 인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아마 그때는 금보다 은의 상승이 훨씬 더 가파를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금이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은은 원래 같았으면 은은 이렇게 상승을 해서 요 정도의 격차가 당연히 존재해야 되거든요.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은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원래 은은 여길 가 있어야 되니까 연준이 피벗을 하는 순간 여기를 메꾸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까지 은은 훨씬 더 높은 이런 상승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피벗할 때 은의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한번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요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늘 금과 은의 상승은 왜 이렇게 나온 건지, 그리고 은의 상승이 왜 생각보다 금에 비해 이렇게 더딘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그리고 나중에 은의 폭발적인 상승은 언제 일어날 가능성이 큰지, 요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금은 시장에 큰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